안녕하세요. 월천쇼의 송현숙입니다. 배성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마 저보다는 오늘 월천쇼에 저희가 걸맞는 분을 모셨어요. 왜냐면 이 월천쇼가 뭐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월 1,000만 원쯤은 벌어줘야지. 약간 이런 거만한 스타일로 저희가 만든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실행하고 계시고 분당에 정말 예쁜 한정식집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미꽃시래의 우리 김대현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김재현 대표님 아까 뵈면서 여쭤봤어요. 안경테하고 옷이랑 맞추셨냐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쵸? 그런 건 색깔이 네. 옷이랑 안경테랑 네. 네네. 이 블루 앤 겨자색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아까 그 가게 앞에 보니까 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꽃시래입니다. 예. 아니 그럼 꽃도 원래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컨셉을 위해서 꽃을 결합을 하신 거예요? 꽃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정식집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요런 주부님들 요 정도 타 계신 것 같아요. 주부님 네. 아니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주부님 아니세요? 맞아요. 아 그러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런 분들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 그런 뭐 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워낙에 좋아하시더라고요. 꽃 싫어하시는 여자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 고미꽃시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아, 네. 요 사진 네, 있던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네. 요게 이제 내부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저희. 네네네. 대표님 내부 네, 사진이. 예쁘죠. 저희가 시래기 전문점인데 그러니까요. 좀 모던한식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시래기에서 좀 약간 분위기가 전통적이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시래기라고 예전에 했으면 네. 이제 그 네. 초가집, 기와집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맞아요. 먹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탈피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한상 차림으로 나오고요. 음식은 이렇게 생겼고 좀 넘겨주세요. 네. 또 내부가 있을 텐데 음식은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와요. 아, 이거 내부는 지금 꽃 있는 게 없나? 외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시래에 걸맞게 고미 꽃시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래기 전문점이에요. 시래기 밥, 시래기 시래기 고등어 조림, 시래기 코다리 조림, 시래기 갈비찜 이렇게 메인에 시래기가 올라오고요. 시래기 들깨탕 이렇게 삼총사로 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이제 꽃처럼 예쁜 시래기 이런 꽃보다 예쁜 시래기 이런 뜻인데 시래기가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약간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꽃시래 기자는 빼고서 이제 꽃시래고 고미는 이제 옛날 꽃 만미 고미 옛날 맛 해가지고요. 제가 요거 말고 이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10년 된 식당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1호점이고요. 그거는 이제 요거랑 조금 다른데 고기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식당 이름이 제가 이제 고미국수로 시작했어요. 옛날 맛 고미국수.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서는 한 10년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그 이미지가 좀 좋고 거기 이제 소문이 좀 잘 나서 그 고미라는 거를 이제 제 그 닉네임처럼 가져가려고 그 다음에는 고미 빈대떡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게 좀 끌고 가려고 고미 꽃시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셰프로 그러면 활동. 네네네. 아까 그거 네네. 메뉴판 한번 볼까요? 예, 네네. 저희 집 메뉴판이에요, 이게. 저희 음식을 다 만들고 있고요. 식당을 10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음식을 원래는 잘 못했어요.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음식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와이프가 음식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바꾸게 됐어요.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좀 음식에 좀 소질이 있구나. 약간 음식 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배워도 못 그리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도 그 감을 전혀 못 잡더라고요. 감을.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죠? 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희 신랑이 그래가지고 협박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밥 안 준다? 그래서 저희 딸이랑 저랑 조용히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둘 다 굶을까 봐.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하시기 전에 다른 일 하셨어요? 네네. 식당을 하시기 전에는?
제가 올해로 이게 27살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제 이름으로 장사를 했고요. 이것저것 좀 많이 장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유통 쪽에 좀 많이 있었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고미국수라는 조그만 가게예요. 7평짜리 가게였는데 그때쯤에서 이제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게 하나 하는 거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훅 제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건 이제 넘기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 브랜드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브랜드가 창업할 때 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실제로 누가 지으셨어요?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임이라는 것은 특히나 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느 분 이렇게 볼 때 상호명을 되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창업하기 전에 이렇게 뒤에 감춰진 어떤 제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 감춰진 어떤 그런 컨셉을 잡으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상호더라고요. 네이밍. 그 상호 접을 때 아시겠지만 진짜 아기 질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잖아요. 사람 이름은 그래도 좀 저기 한데 그게 진짜 멋지게 딱 그게 떨어지는 어느 순간이 있는데 그만큼 오래 고민하고 오래 들여다보고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거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상호를 되게 중요시하고요. 상호를 정하실 때에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딱 들었을 때 직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음식점 같으면 좀 뭔가 이렇게 맛있어야 되고 뭐 화장품 뭐 이런 계통이면 바르면 좀 예뻐져야 되고 뭐 그러니까 엣지 있어야 되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직관적이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감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 업종에 맞게 뭔가 좀 따뜻하거나 뭐 차갑거나 예쁘거나 뭐 이렇게 감각적이어야 되고 또 그게 자기랑 잘 어울리도록 자기의 이게 어떤 철학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식을 계속 했고 그래서 네이밍을 되게 중요시하고 저도 이 네이밍을 하는데 한 3달쯤? 4달쯤? 본인이 직접 지으신 네네네. 저는 거의 다 이걸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그만한 고민을 사실 브랜드를 한 3개월 정도 지을 정도 되면 저는 이 안에 있는 메뉴라든지 사실 보통 창업할 때 이 메뉴가 고객들 분석부터 그 고객들이 가진 객단가까지 다 계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시래기 전문점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아까 그 옛맛이라고 얘기를 또 하셨는데 이런 집들이 많다 보니까 고미꽃시래만의 메뉴의 어떤 특징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가장 고민하셨던 그런 이제 차별화의 메뉴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떤 부분을 좀 공들여서 하셨는지 저는 조금 얘기가 커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좀 단계적으로 여쭤보면 네네네. 왜 시래기를 선택하셨나요? 그 다 들어오는 얘기죠.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말씀인데요. 시래기가 왜 들어오는지의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시래기가 유행이에요. 실제로 이거 할 때도 시래기가 유행이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요 다음 해부터 엄청 몇 유행이었는데 년도에 창업하셨나요? 지금 3년 반 정도 됐어요. 한 4년 정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15년. 15년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7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15, 16, 17, 18. 예, 3년 이제 넘은 거죠. 4년 돼가고 있는데요.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래기를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은 저는 정확하게 먼저 누구에게 팔아야 될 것인지 먼저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분당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런 분. 이제 요 분이 분당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시고 계시죠. 왜냐면은 이런 분들이 백화점을 먹여 살리고 식당을 먹여 살리고 이런 분들이 남편이 이제 출근하시면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언니 오늘 어디 가지?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뭔가를 팔아야겠다. 이분들한테 뭔가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을 해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연구하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건 뭔가. 그러니까 먼저 타겟층을 정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래기.
뭐 되게 많지만 이분들이 되게 맛있는 걸 좋아하세요. 먹는 걸 좋아하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배부르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지만 살찌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살찌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감해서 우시시는 거죠. 막 먹을 때는 너무 좋은데 숟가락을 놓을 때쯤 되면 이 배가 막 빵빵해지면서 자기 몸에 막 못할 짓을 했다는 그런 막 이 죄책감 아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막 이게 엄청 심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다 오는데 여자 마음을 너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다 오는데 잘하시는 남자분들은 그냥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시래기. 시래기는 살찌는 그런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한식. 제 생각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마음은 안 찌는 것 같아. 그렇죠. 심적인 부담감을 제가 덜어드리는 거죠. 예, 말하자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과학적인 근거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심적인 부담을 이렇게 덜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고 시래기밥 먹으면 배는 빵빵한데 느낌상 이거는 모두 섬유질이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요는 요즘에 시래기가 잘 나가니까 뭐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게 뭐냐 뭐 대왕 카스테라 잘 나가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왜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시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독특한 건데 제가 아까 인서트를 보다가 제가 또 페이스북에서 많이 봤던 분이 딱 사진상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또 한의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한의사님이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의사님도 이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영입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거는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한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되게 이제 처음에는 예쁜 집 이런 거잖아요. 여자분들 분위기 좋은 집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집 이런 거였고요. 뭐 가성비 높은 집 뭐 이런 거였어요. 계속 3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우리 집은 계속 변화를 했었는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에 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드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드릴까 했더니 시래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 해독작용이 있다는 거. 이게 마른 시래기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불어가지고 팽창이 한 6배로 팽창돼가지고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싹 훑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건강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롭게 좀 뾰족하게 가야겠다 해서 한의사님을 만나서 이제 한의사님이랑 이렇게 했더니 이분도 이 드시는 섭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분이 그 해독에 관해서 식재료들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해독 밥상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럼 그 해독 밥상은 그 메뉴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매출이 오른 건 사실이죠. 네. 우리 대표님이 사실 아까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4년 정도 됐으셨으면 이제 지금은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안정화나 내가 이제 이게 좀 매출이 조금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정도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수집도 하나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국수집에서 돈을 버시는데 지금 이 가게를 또다시 그러니까 2차로 창업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부터 좀 같이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개인데 저 질문부터 먼저 네네. 대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를 바닥 장사부터 막 했어요. 막 이것저것 하다가 신기하게도 제가 장사운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요.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서 네, 장사운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거 할 때 막 어깨뽕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한 번도 망해본 적도 없고 막 나는 장사의 신이야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첫 달에 제가 1,700만 원을 팔았어요. 첫 달에. 여기 위치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아마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차량 포함해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포함해서 차량 포함해서 한 50대도 안 되나? 30대, 20대. 그런데 이제 거기다 차려놨는데요. 첫 달에 제가 1,700만 원을 팔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뭐를 하면서 1,700만 원을 팔아볼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친 듯이 거기 매달렸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너무 잘 될 줄 알고 직원들을 엄청 많이 뽑아놨었어요. 한 7명, 6명 뽑아놨었거든요. 저까지 7명 있었는데 1,700만 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래도 첫 달 월급을 다 줬어요. 제 양심의 꼴을 갑자기 딱 못 자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 월급 다 하고 이제 우리 사람 필요 없으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홀 1명, 주방에 저 그리고 알바 파출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이제 설거지만 하시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우리 집이 조금 이제 망하진 않겠구나 약간 이런 정도.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집 확실히 망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뭐 이렇게 확 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손님이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 되겠다 하면서 4년 지났는데 매출이 뭐 그렇게 한 번도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매출 그래프가 항상 좋으면 좋았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매출은 얼마인가요? 지금 매출은 한 7천 정도? 네. 그거 저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뭐 13,000원, 15,000원 이런데 그 정도에서 매출 나오면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뭐 대표님이 아까 먹고 자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어떤 분들은 제가 만나는 창업자분들은 되게 고민하고 그냥 진짜 먹고만 자요. 그치, 아끼느라고. 하시는데 뭘 고민했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아까 1년 정도 뒤에 내가 변화할 수 있었던 저는 조금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사실은 마케팅이든 뭐가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이 한 두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하신다면 나는 뭐에 가장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게 어떨 걸까요? 네. 저는 제일 중요시했던 거는 한 사람한테만 판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한테만. 제가 그거 관련해서 제 책도 하나 썼었는데요. 저희 집은 딱 팔아야 될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름도 있어요. 김은희 씨라고. 제가 이름을 진 거예요.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46세인데요. 그분은 정자동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분은 애가 둘이에요. 6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되는 둘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남편분은 이제 판교에서 IT 회사를 다니시고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쭉 있어요. 뭐 그분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몇 시에 뭐 퇴근, 몇 시에 이제 남편을 보내는지, 애들을 뭐 하는지,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는지 쭉 엄청 자세하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되게 쉬워져요. 심플해요. 그분이 이거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메뉴 이거 그분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뭐 이런 뭐 뭔가를 장사하시는 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계속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할 때 되게 심플해져요. 할 때 이분이 이걸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그거는 실제로 물어봐요.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그 정도의 있잖아요. 연령에 가지신 분들의 5분이 5명이 다 나 이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봤을 때 5명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 좋아요. 손님들도 다 좋아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되게 두려워하세요. 분당의 46세 주부는 되게 조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을 정확히 제가 만족시켰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자랑하려는 막 그러니까 우리 좋은 집 알고 막 이런 걸, 야 너 이런 데 가봤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뭐 동생들 뭐 언니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야 진짜 좋다, 와 언니 되게 좋아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동생들 뭐 언니들 막 이렇게 데리고 모시고 온다고요. 그럼 벌써 연령이 확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10살, 5살, 10살 연령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예를 들면 그 한 분이 또 그 언니가 있어요. 그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 집이 정말 마음에 드셨어요. 여자분에 좋게 해놨으니까.
집에 가요. 그러면은 주말에 어떻게 되시냐면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남편이랑 애들을. 그러고 나서 그 남편들과 애들과 같이 하는 거죠. 남편들도 좋아하세요. 예전에 엄마랑 자기 어머니라고, 그건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예전에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건데, 엄마가 해주던 밥상인데, 이런 거잖아요. 남편분들은. 그러고 나서 뭐 월말 되면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뭐 어머니가 생신이에요. 그럼 어머니 생신 때 우리가 갈 만한 데가 뭐 갈비집, 뭐 고깃집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많이 가보셨으니까 이런 데 분위기도 괜찮고, 저기 룸도 있어요 사실은. 분위기도 괜찮고 메뉴도 괜찮고 하니까 저희 집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저는 그냥 46세 그 주부님한테만 계속 저는 매달린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의 애는 초등학생이에요. 그 집의 남편은 50대예요. 그 어머님은 60대고 그 할아버지는 70대예요. 전 연령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그 뭐 1700만 팔고 뭐 2000 팔고 3000 팔 때는 주중 점심에만 빠글빠글 했어요. 주중 점심에만. 1700 팔 때도 뭐 빠글빠글하지 않지만 어쨌든 주중 점심에만 장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밥하러 들어가면 저녁엔 땡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확실히 좋게는 해놨으니까 주중 점심에만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주말에 빵 터지더라고요. 주말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주중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다 채워졌어요. 저는 지금 방금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마케팅 공부하셨어요 혹시? 그럼 공부하신 것 마케팅 같아. 공부하셨죠? 마케팅 거기에 나온 얘기 같아. 이게 저는 네네. 공부를 되게 많이 하러 다니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웬만한 공부는. 이게 웬만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가상인물을 하나 이제 내세웁니다. 그 사람을 딱 내세워서 이 사람의 행동 반경까지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큰 기업들이 예측하는 것까지 이런 페르소나 기법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좀 큰 대기업들 강의를 가면 이런 가상인물을 정해서 어떤 방법론을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대표님이 금방 사실 셰프부터 영어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마케팅을 저만큼 아니 안 되겠다. 저보다는 조금 덜. 그래도 제가 한 27년 이쪽에서 있었으니까 이런 근데 상당히 고수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은연중에 딱 느꼈고요. 그런데 대표님을 제가 또 이제 오늘 뵙기 위해서 제가 쭉 새벽에 엄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을 섭외할 때부터 시작해서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마케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진 않으셨을 네. 것 같아. 또 SNS에도 뭐 댓글이 300개가 막 달리고 좋아요가 막 달리고 이런 관리를 사업도 하시고 아까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케팅의 힘을 상당히 느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이 시도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한 지는 오래됐고요. 저는 그 전 거 국수인데 지금 이제 집밥 전문점이에요. 고미라고 이제 상호까지 이제 아예 바꿨어요. 옛고 만미, 높을고 만미. 옛맛이 높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밥집인데요. 그게 11년 됐거든요.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유통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 거를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현동이 그때 네이버, 뭐 SK, 뭐 삼성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꽤 먼 거리였는데 많이 먹으러 왔는데 가면서 사장님 여기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고미 국수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집에 그때 당시에 한 30개 정도? 30개 정도면 3페이지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그 블로거들이 되게 순진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사꾼인지라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 이게 되게 좋은 채널이고 좋은 이게 수단이구나라는 걸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막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한 행동인데요. 이건 아마 지금도 통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회상하자면 분당 맛집 딱 쳐가지고요. 분당 맛집에 쭉 위에서부터 나오는 그분들한테 쪽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거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오시면 잘해주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뭐 국수집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되게 맛의 조회가 높으신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좀 이것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좀 저희 좀 제가 이렇게 하던 입장에서 제가 좀 막막하다고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되게 순진해가지고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 볼륨이 크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되게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고 되게 지금까지도 되게 거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높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해왔잖아요. 지금 뭐 인스타하고 뭐 페북이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유튜브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쪽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아저씨라. 근데 요리 잘하는 아저씨.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런 업체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자신이 하시든 하시고 계실 텐데 항상 그런 말씀을 나눠보면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좋아요.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하나의 이게 채널인 거잖아요. 이 소비자와 저를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된 거잖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냥 이게 통로일 뿐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항상 그걸 통로를 열려고 돈을 쓰거나 뭔가 내가 할 때 뭐를 보여줘야 될지 항상 모르세요. 그 뭔가를 어떤 나의 키워드라든지 우리 집이 어떤 거, 우리 집 이런 거예요라고 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딱 들었을 때, 저 집 괜찮은데, 자네도 한번 가볼 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못 하시고 항상 뭔가를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뭐 상단 아니면 뭐 요즘 뭐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뭐를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저도 되게 느끼는데 뭐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뭐 가맹점 많이 모집하고 혹은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고 끌어오고 싶은데 돈은 많이 쓰는데 실제 가보면은 그 내용의 컨텐츠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왜 돈을 썼는지. 왜냐면 사람 100명이 봐도 보고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이쯤에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마케팅 능력도 좀 있으시고 대표님이 메뉴도 잘 개발하셨고 그러면 아까 고미고미라고 하는 국수집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집밥으로 좀 옮기신 거는 객단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자리 효율. 그러니까 보통은 식당은 저희가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회전율에 대한 부분이나 근데 이런 걸 조금 더 상관관계로 봤을 때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과 사실 소비자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 분석하셨을 거란 거죠. 근데 이제 좀 보통 제가 만난 분들은 이쯤 되면 다 확장하시거든요. 네,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시는데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이런 확장의 의사들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두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두운 저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얘기해야 되나?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우리 맨날 이렇게 성공한 사람만 볼 수가 없거든요.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5년? 이렇게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잤어요, 계속. 그래서 아까 이거 딱 했을 때도 그게 제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거를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좀 세게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딱 올라가니까 이게 번아웃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완전히 빠져나간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창업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창업 하나 해서 가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들이 막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번아웃이 오기 전에 이렇게 신호를 못 채셨구나. 그리고 또 여기 분들이 이게 어떤 분들이라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체인점 약간 이런 것도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고 감히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 이 모델이 2018년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모델이지 않나. 1960년대 뭐 이렇게 50년대에 나온 그 미국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맞지 않는 모델이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요즘에 조금 또 에너지가 막 이렇게 차올라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한국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한번 만들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긴 하지만 뭐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가게를 뭐 하나를 더 낸다든지 직영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아까 그런 이유에서 제가 아직 에너지가 많이 딸려가지고 못했었는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대표님 잠깐 오늘 뵈면서 참 아까 그 앞뒤 내가 그만큼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사실은 나왔을 때 번아웃이라는 게 생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심하게 느낀 케이스여서 몇 년 전에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장 최고일 때 대표님처럼 다 되고 싶은 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빨리 다 때려치고 한국을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 조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저를 좀 내가 어떤 명분이나 지금 해왔던 이유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을 오늘 보니까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대표로서의 굉장히 준비도 정말 철저히 하셨고. 근데 2019년에 고미꼬시레나 대표님의 어떠한 목표는 설정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좀 대표님의 올해 계획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저희 창업자들이 좀 이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사실은 제가 여기 올 때 이렇게 한 3명, 4명이서 이렇게 부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튜브적인 뭔가 이런 걸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뭐 카메라 놓고 막 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2019년 저기를 여쭤보시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제가 에너지가 조금 딸려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제 말씀이 도움이 되려는 그런 답변이라면 장사를 시작했으면 그게 뭐든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끝인 것 같아요. 장사하는 게. 이게 뭐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요. 어떤 분은 외발 자전거 같아서 사업을 일단 올라타는 순간 외발 자전거 같아서 그게 페달질을 안 하면 그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신고 올라간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쭉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쭉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만하면 됐지 이런 순간에 항상 제가 슬럼프가 오고 항상 그때 뭔가 탈이 났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더 2019년도 12월 달에 뭐 어딘가에서 김대현 대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를 한번 나 얘 그때 갔었는데 노노스 갔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멋지네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가요. 저는 이제 다음에 정말 또 우리 대표님의 그 메뉴나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뜯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은연중에 했고요. 저는 이제 월 1,000만 원 벌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사실은 창업자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창업을 한번 했으면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월천쇼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늘 대표님을 좀 모신 자리다 보니까 저는 대표님이 이렇게 많은 창업자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다 보니까 저희랑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나와주실 수 있는지랑 오늘 조금 간단한 소감 정도? 약속 비슷하게 하셔도 돼요. 네, 언제든지. 네, 뭐 피디님하고 저랑 피는 안 나눴지만 워낙에 친하신 분이라 피디님 도움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뭐 나오시고. 우리 오늘 배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소감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감각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저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이런 창업에 대한 이론적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그거 여러분 느꼈겠지만 특히 시래기는 저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전통적인 느낌이랑 결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꽃이랑 결합해서 되게 감각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게 일단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감각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타겟층을 정확히 잡고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느낌을 얘기하고 이제 오늘 대표님들하고 이제 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저는 창업을 하면서 사실 1년차, 2년차 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을 다 겪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창업자든 똑같아요. 근데 난감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냥 멈추는 분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접점을 굉장히 좀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보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하셨다라고. 아까 여러분들 그 쪽지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서. 사실 저는 창업교육 같은 거 많이 할 때 그렇게 해보시라고. 돈 안 들이고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친근해지고 쪽지 보내고 이렇게 하시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팔로우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제가 1000명을 가르치면 그 중에 10명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김 대표님은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공의 노하우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라 저는 행동력이라고 오늘 좀 제가 아마 행동과 분석 그 두 가지가 뒷받침하셨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도 고시꼬시래 그다음에 고미고미가 고미꼬시래와 이 두 고미고미가 더 잘 되도록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멋지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좀 훈훈하기도 하고 대표님들의 조금 더 다음에는 조금 더 한번 모셔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다 써가지고 오려고요. 사실 오늘은 약간 간만 봤거든요. 왜냐면 대표님이 아까 긴장하셨더라고요. 오늘 아니 긴장하셨는데 이 정도 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네.